네, 건강보험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그 건강보험료 부담이 요즘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FBI가 할인 건강보험 등을 빙자한 그 건강보험 사기가 요즘 횡행하고 있다라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디스카운티드 헬스 플랜 또는 뭐 디스카운티드 헬스 인슈런스 등등으로 크게 광고를 하는데 이 중에 싸다라고 이제 광고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사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평균 가정은 전체 소득의 약 한 10% 정도를 이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담 속에서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하는 메시지에 이 소비자들이 요즘 쉽게 현혹되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다라고 해서 FBI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제공하는 그 건강보험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가입해서 다달이 얼마씩이라도 내는 그 건강보험이 가짜라는 사실을 계속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알게 되느냐? 자신들이 그 어디가 아프거나 뭐 그래서 건강보험 그거를 이용해야 할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커버가 안 된다고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뒤늦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는 대부분 뭐 전화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텍스트 문자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메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기범들은 뭐 특별 할인 혜택, 뭐 스페셜 디스카운티드 뭐 이런 거 또는 긴급 가입 마감, 뭐 마감 임박, 뭐 이런 얘기, 또는 추가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 또는 추가적으로 이것도 줍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슈런스를 캔슬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돈을 다 대주겠다. 뭐 이런 얘기 등으로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실제 보험사와 아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아주 과감하게 실제 보험사의 어떤 로고를 차용하는, 가짜로 이용하는 그런 그 행각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나 또 고령자, 특히 이제 고령자 이런 분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 광고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 부부는요, 이렇게 그 피해 사실을 말했습니다. 전국 단위 보험사다라고 말해서 믿고 가입했지만 자녀가 응급실을 찾아가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에 그 보험을 쓰려고 보험 카드를 내밀었다가 이 보험이 실존하지 않는 보험이다, 무효다, 또 커버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통보받고선 그때서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다 환불을 해준다라는 믿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보험도 실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텍사스의 한 고객은요, 가솔린과 식료품 지원까지도 우리가는 해준다, 그런 그 광고를 해서 그 말에 그 치과 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 보험을 새롭게 이렇게 하고 런칭을 했는데 그런 런칭 기념으로 뭐 가솔린 카드를 준다, 또는 식료품을 그 장을 볼 수 있는 마켓 카드를 준다, 뭐 이 말에 현혹해서 치과 보험을 가입했는데 혜택은커녕 매달 요금만 계속 빠져나가고 크레딧 카드에서, 그래서 이걸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중단도 안 되고 돈은 크레딧 카드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크레딧 카드를 해지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꿎은 크레딧 카드만 해지한 거죠. 자,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그 보험 상품을 제안하는 회사가 정식으로 그 각 주 정부 그 보험 감독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각 주 보험국 또는 비영리 소비자 보호기관인 BBB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BB, 이 Better Business Bureau라고 하죠. 줄여서 이제 BBB라고 하는데 그냥 구글에요. 가능하면 좀 대문자로, 소문자로 치면 뭐 다 비슷한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대문자로 BBB만 쳐도 각 주정부의 BBB와 연결할 수 있는 그 링크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 들어가면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입하려고 하는 이 보험회사가 등록된 건지를 이게 인풋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각 주정부의 BBB 잘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나 그 의사에게 뭐
의사 선생님한테 뭐 이 보험 증서 보여주면서 이거 괜찮은 거예요? 물어보긴 좀 그렇지만 각 병원마다 또는 그 메디컬 오피스마다 이 보험을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한테 보여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또는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면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를 걸어서 이 보험회사 이름하고 연락처를 주면서 이게 커버가 되는 거냐라는 미리 좀 알아보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에요. 내가 이제 가입을 해서 한 달이 넘었는데도 보험 증서가 도착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심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문서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사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뭐 무슨 어떤 증서 이런 것이 또 뭐 지나치게 복잡해도 그것도 골치 아프지만 또 지나치게 단순하게 그냥 한두 장만 딱 되어 있는 그런 경우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이 사기범들은 대개 이 가입을 시킬 때 고객들에게 어떤 빠른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불로 결제를 하면 이런 베네핏을 주겠다. 뭐 그러면서 급한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멕시코만 그 걸프 오브 멕시코를 미국만으로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이제 계칭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요 중동 한복판에 있는 그 페르시아만 그 걸프 오브 페르시아를 걸프 오브 아라비아만으로 바꾸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라는 건 어찌 보면 우리 미국과 멕시코만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은 이건 아주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을 조금 더 오늘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AP통신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일정에 있는데 그 방문에 맞춰서 이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이란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 지중해인데요. 인도양의 또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역은 16세기 때부터 페르시아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십 년 전부터는 살살 그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옛 이름인 그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쓰기 싫어서 그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페르시아만 대신 아라비아만으로 명칭을 바꾸고 싶은 시도를 그 주변국들, 이란을 제외한 주변국들은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지금 여기에 개입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이 페르시아만의 미국 내 표기를 즉각 아라비아만으로 바꾸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직 뭐 행정명령 사인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미국과 지금 핵 협상을 놓고 지금 진행되면서 미국과 사실 굉장히 지금 관계가 안 좋은 그 이란의 어떤 큰 반발이 추가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아주 좀 민감한 지금 상황입니다. 현재 구글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구글. 자, 구글은요, 이 미국 내에서 제공하는 그 지도 서비스를 보면은 그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그리고 슬래시하고 아랍만. 솔직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름을 병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플도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애플의 지도 서비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애플은 그냥 페르시아만으로 한 가지만 쓰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인 애플도 페르시아만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이걸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페르시아만과 그러니까 걸프 오브 페르시아와 아라비아만, 걸프 오브 아라비아로 이렇게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꼭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서너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뭐 단순한 그 지명 변경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역사적 정체성의 변화. 이거입니다. 자, 페르시아만이라는 것은요, 이 명칭은 이란이 뭐 잘 아십니다만은 과거에는 페르시아 제국,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란의 어떤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을 상징하는 게 이 페르시아만인데 이를 아라비아만으로 변경한다라는 것은 이란의 어떤 역사적인 정체성을 부정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아랍 국가들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아랍 국가들의 영향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쉽게 보면 우리 그 한국의 그 동해 바다를 우리는 동해라고 다 하고 있지만 일본은 물론 지금 뭐 대부분의 그 국제 지도에 Sea of Japan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걸 고쳐달라고 해서 Sea of Japan 그다음에 슬래시하고 이스트 C를 병기하는 지도가 이제 조금씩 나오곤 있기는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비슷한 문제다.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민감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 지역 내 세력 균형의 재조정 의미도 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을 그 자국의 영향권으로 간주하면서 이 명칭은 이란의 지역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만약 그런데 이게 이제 아라비아만으로 변경된다면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걸프 지역에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아랍 국가들의 영향력이 더 강조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그리고 뭐 아랍 국가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란도 그냥 아랍 국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란은 아랍 국가는 아니다. 요거 일단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 미국의 외교적인 입장 표명인데요. 이 미국이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에 이는 미국이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편에 서 있다라는 어떤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또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의미인데요. 국제적인 논쟁과 갈등 가능성입니다.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페르시아만이라는 명칭을 지금은 일단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아라비아만으로 변경하려는 시도 자체는 국제적인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런 변경을 국제적인 모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이란이나 이쪽 그 국가들이 어떤 그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을 저지를지 이건 뭐 우리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란은 이걸 모욕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동 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지명 변경이 아니라 중동 내의 어떤 권력 구도 관계와 권력 구도 변경 뭐 이런 것과 또 역사적인 정체성을 재조정하려는 그런 외교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뭐 변경을 하는 것을 찬성하던 또는 반대하던 찬반을 떠나서 어느 정도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중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정도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 이 뉴스는요 계속 나올 전망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좀 포인트를 짚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달 전에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아서 그 정상회담을 할 때 막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JD 벤스 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 젤렌스키 당신은 왜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언성을 높였고요.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도 욱 하면서 왜 무슨 소리냐? 나는 여러 번 트럼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막 그랬습니다. 그러자 또 뒤에 이렇게 서 있던 한 미국 기자가 당신은 왜 정장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당신 정장은 있기는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했고요.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모욕적인 그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전쟁이 끝나면 나도 곧바로 정장을 입을 것이다. 정장, 난 너보다 더 좋은 정장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쟁 중이라 안 입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설전을 넘어서 거의 막 말싸움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백악관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또 이제 언성 높아지는 그런 정상회담이 또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할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그 미국 내 51번째 주가 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를 또 거론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는 백악관을 팔려면 팔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면서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자,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이 마크 카니 총리의 정상회담 설전은 처음에 그 51번째 주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사실은 집권당인데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번에 뭐 패배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던 그런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죠. 어떻게 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뭐 우방국도 막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캐나다가 뭉치면서 이제 결국 이제 기사회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중도 좌파 성향이거든요. 그 캐나다 집권 자유당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뭐 관세 정책, 또 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 편입 등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캐나다 내에서 반미 정서가 갑작스럽게 이제 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우호적이던 보수당이 갑자기 인기를 뭐 잃고, 반면에 그 부수적으로 반대국부적으로 이 보수당을 누르고 이 집권 자유당이 중도 좌파 성향인데 어찌 보면 이제 역전승을 거두고 기사회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잘 알죠. 누구보다도. 야, 너 질 뻔했는데 나 때문에 이긴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 당선되기를 원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도 너네 나라 그 공격하니까 반대급부로 네가 이긴 거야. 뭐 알고나 있어. 뭐 약간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잘 안다라는 것을 표현하듯이 첫 번째 대면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좀 무례한 언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당신은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했죠? 자, 그런데 당신은 아마도 큰 그 행운을 얻었기 때문에 승리한 걸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있죠, 두 사람은. 그러자 카니 총리가 이때만 해도 조금 점잖게, 네, 운 좋게 승리한 것이다. 나는 운이 좋았다. 그래서 승리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점잖게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 카니 총리는 말은 그렇게 점잖게 했지만 속마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면전에서 모욕을 당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자, 그런 카니 총리는 처음에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동료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운도 좋았고 또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어렵게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서 비교적 점잖게 넘겼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도발합니다. 캐나다의 미국 51번째 주 편입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당신네 국민들을 위해서 그 문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러자 결국은 참지 못하고 설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캐나다 시민들에게는 미국 편입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세금 감면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캐나다 사람들이 내는 세금보다 더 적게 낼 수도 있고, 또 의료 서비스도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편입이 돼버리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으로서 이 국경선이라는 것을 없애면 아주 아름다운 지형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더 아주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뭐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으로서 뭐 이런 말까지 했죠. 자, 그러자 카니 총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말 잘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향해서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으로서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부동산 업자 출신이라는 것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업자 출신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중에서도 절대 팔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이 백악관도 그런 곳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미국 같으면 이 백악관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성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정상회담인지 무슨 아이들 싸움인지 참 분간도 어려운 그런 회담이 이어진 것입니다. 당신 같으면 백악관 팔려면 팔겠습니까? 우리 캐나다가 그런 곳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뻘쭘해진 이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더 이상 이 뭐 51번째 주 편입 등등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때부터 목소리는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그 후에 있어야 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회담은 거의 흐지부지. 뭐 협의는커녕 뭐 합의는커녕 무슨 협의도 되지 않는 그런 흐지부지 되는 그런 정상회담 같지 않은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뭐 빨리 황급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캐나다 총리가 그렇게 백악관을 떠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이제 미국 기자들을 상대로 뒷담화를 합니다. 이제 캐나다 총리는 갔죠. 이제 혼자 뒷담화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자들이 대통령님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그 51번째 주 편입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거론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절대 안 된다라고 분류해 놓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 가능해지는 그런 경우를 나는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앞으로도 그 문제를 계속 거론할 마음이 있다라는 시사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 말고 다른 이슈는 없었나요? 네, 당연히 더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51번째 주 편입 그런 것보다도 이제 관세 문제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그냥 목소리가 높아지고 설전이 계속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뒤로 빠져버린 셈이죠. 자, 우선 그 무역과 그 관세 문제와 관련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뭐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싸움이 계속되는데 뭐 봐주고 양보할 거, 자시고 할 거 뭐 있겠어요. 그냥 난 관세 계속 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또 미국 내 제조 생산 시설을 더 촉진시키기 위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는 할 걸 계속 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니 총리는 뭐라고 했느냐?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이 3개국의 그 관세를 서로 매기지 않겠다는 무관세 그 협정이 있지 않느냐. USMCA라고 하거든요. USMCA. US는 미국, M은 멕시코, 그리고 CA는 캐나다. 그래서 이 3국이 서로 이제 관세 매기지 말고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 그걸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USMCA 그 자유무역 협정이 있지 않느냐라고 카니 총리는 말하면서 그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면서 일부에 대한 그 협정 그 일부에 대한 재검토나 어떤 약간의 수정 같은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이걸 폐기한 것처럼 돼버린 지금 현 상황은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쏘아붙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거죠. 자, 또 군사와 이 안보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거론이 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캐나다에 대해서 무료로 군사 보호를 해주고 있다. 우리가 캐나다에 대한 어떤 안보 군사 보호를 무료로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안보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 카니 총리는 네, 일정 부분 난 당신의 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니까 우리 미국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미국한테 협력하고 그 안보 분야에 대한 것을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카니 총리는 사실은 생각해봐라. 우리 캐나다를 짓고는 우리 캐나다 정예군이 우리도 당당하게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도 해병대 같은 거 다 있어요. 뭐라 그러더라? 미국으로 말하면 뭐 네이비실 같은 그런 특수부대 같은 게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서 우리 캐나다에도 정예군대가 당당하게 있습니다. 양국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이 중요한데 이같이 모든 걸 다 공짜로 미국이 캐나다한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관계를 그냥 해칠 뿐입니다. 라면서 받아치면서 결국은 회담이 끝나고 말았다라는 전언입니다. 사실상 그 두 사람의 목소리만 높였지 뭐 정상회담으로서 뭐 하나 합의를 본 건 없는 그런 회담이 어제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캐나다는 그렇다 치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진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라고 공언해온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어제 무슨 그 조치를 취했냐면은 연방 각 정보기관들, 뭐 정보기관이 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CIA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정보와 관련된 모든 관련된 기관에게 관련된 활동을 강화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관련된 활동? 그린란드에 관련된 활동을 앞으로 즉각 더 강화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타월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은 지난주에 또 그래서 산하 정보기관장들에게 정보 수집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일제히 발송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 메시지에는요,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독립 추진 동향, 그린란드가 독립을 추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나? 그런 생각이 있나? 또는 그런 움직임이 있나? 요 동향을 잘 파악해서 매일 보고해라. 이런 지시. 그리고 미국의 그 현지 자원 채취, 그 그린란드에 자원이 많잖아요. 현지 자원 그 채취에 대한 그런 미국이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움직임, 여론의 동향 이런 거를 매일매일 그 수집해서 보고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또 정찰 위성도 활용하고 도청도 필요하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라.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스파이 활동, 로비스트의 활동 다 하라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사람과 덴마크 사람들의 움직임, 여론의 동향, 요걸 구분해서,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은 당연히 뭐 반대하겠지만 그린란드 사람들도 덴마크 사람들과 똑같은가? 자, 그린란드인과 덴마크인의 여론이나 이런 동향을 구분해서 매일 보고하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중앙정보국 CIA를 비롯해서 국방정보국, 또 국가안보국 등 미국 내 주요 정보기관들에게 일제히 전달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했죠. 그린란드 무력 점령을 배제하느냐라는 그 기자의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뭐 무력 사용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것이라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역시 시행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제 그제 새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처럼 그 그린란드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이곳에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히토류, 이 히토류 뭐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에 설명드렸죠. 그 히토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데다가 이 북극권의 교두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당사자인 덴마크와 그린란드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뭐 주권 침해다라고 보고 이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린란드를 막 강제로 막 우리가 갖고 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라는 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린란드가 미국령이 된다면 사실 미국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뭐 그것만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무리하게 진행된다면 그걸 얻는 이득 외에 또 나머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손해가 된다거나 타격을 입게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무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린란드가 미국 거가 된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옛날에 알라스카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각 정보기관들이 관련 활동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은 이 미국과 유럽 간의 긴장과 갈등을 좀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자칫 외교적인 마찰 또는 그 이상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활동을 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막 공표하면서 막 겁주듯이 겁박하듯이 또는 자랑하듯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동안 관세를 긍정적으로만 묘사해 오던 트럼프 대통령이요. 최근 들어서 이 관세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듯한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인내를 좀 요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요.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와 발언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라면서 관련된 얘기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관세의 물가 인상 요인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경제를 좀 체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조금만 우리가 참읍시다. 이런 식으로 그 발언 톤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 강요 회의에서 어쩌면 미국에서 미국 아이들이 인형을 갖는 데 있어서, 이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미국의 아이들이 인형을 갖는 데 있어서 30개를 갖는 대신에 한 2개를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인형 2개가 평소보다도 몇 달러 더 비싸질 수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물가 부담 우려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인데요. 최근에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인형을 30개나 갖는 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또 연필도 250개씩이나 필요하지 않다. 한 5개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형, 연필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어떤 미국인들의 이제 소비를 말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또 필요하지 않은 쓰레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중국과 무역 적자에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인들이 좀 충분하게 풍족하게 누려온 값싼 중국산 제품을 불필요한 물건이다. 또는 쓰레기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는 좀 풍족한 데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10개, 30개씩 갖기보다 그냥 2개, 3개 가지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죠.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당장의 물가 인상보다도 더 중요하니까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가격 인상은 감내하고 또 2개 살 거, 1개 사고 10개 살 거, 5개만 사고 뭐 그러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지난해 말에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시 후보 때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물가도 하락시키고 경제도 번영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물가는 하락은커녕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주식은 하락은커녕 반토막 나 있는 상태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의식한 듯 당장은 좀 우리가 인내하고 감내하고 견뎌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가 인상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0개 살 거 2개만 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면서 좀 발언의 수위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요, 장기적 울분 상태다. 라는 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한국 국민의 한 70%가량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조사 결과 내용이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최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13%는 높은 수준의 소위 심각한 울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다 있는데 그 설문조사에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서울대 보건대학원 그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걸 쫙 그 설문조사 답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매우 해피한 사람, 이 사람은 매우 지금 울분에 쌓여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제 정신과 병원에 가서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의사가 이렇게 판단을 하듯이, 자, 그런 여론조사를 한 거,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결과 13%는 심각한 울분 상태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포함한 한 55%의 사람들은요, 울분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소위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높은 수준의 그 심각한 울분 비율은요, 지난해는 한 9.3%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1년 만에 이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진 것입니다. 심각한 울분 13%, 장기적인 울분 무려 55%. 어찌 보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대한 울분. 이는 결국 사회에 대한 어떤 불공정 등등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세상은 언제나
지금이나 또는 500년 전, 1000년 전이나 사실은 언제나 세상은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늘 불공정이 따라다니는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각자가 개개인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급적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